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금일은 동대문구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청량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도 잘 하셔야 돼요. 이쪽 지역이 변화하고 있고, 자, 교통편 호재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입하는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 끌고 가진 못하겠어.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선택이 좋아요. 지역 선택. 일단 청량리라는 지역에 지역 선택은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실수하는 게, 자,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잘 요걸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 선택을 잘못하면 지역 선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 물건 선택이 잘못되면 투자는 일단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 호재,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앞으로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이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 완성돼서 지금 입주한 아파트 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강남권 이상으로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이상으로 올라간 지역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 청량리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 지금 청량리에서도, 자, 물건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신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선점을 하셔야 되고, 주변의 해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해당 물건들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역 선택은 잘했지만, 자, 물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청량리 개발 청사진에서 좀 벗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디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지역 선택도 중요하고, 그 역시, 자, 물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되어 가거나 또는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지역적 가치가 변화가 됐을 때 또 다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기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내가 원하는 수익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 일대에 뭐 우리가 정말 이문, 휘경, 제기, 용두, 그 다음에 뭐 답심리, 청량리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만큼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자, 예전에 그 좀 어두웠던, 자, 588 사창가라든가 좀 어두운 그런 면에서 지금 밝아지고 있는, 좀 좋아지고 있는 이 청량리 일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의 좀 전환도 필요하시고요. 잘 모르신 분도, 몰랐던 분들도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청량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구역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위쪽이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그 이문 3-2, 이문 1, 이문 3-1, 이문 4, 휘경 2, 휘경 3 이렇게 구역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전농, 답심리,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들이 상당수 입주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용두동, 자, 용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색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청량리와, 자, 용두동, 제기동이 이렇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서, 자, 지역적으로 이제 낙후된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는 일단 청량리 6, 그 다음에 청량리 7구역, 청량리 8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거고, 일전에, 자, 면목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요. 장안평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을 살펴보면서 청량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금일은 청량리 일대의, 자,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구역 추진별 현황 사항인데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있고, 또 예정구역이죠. 예정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재개발 사업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구에 이제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농,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입주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문이나 휘경 또는 청량리 일대, 예, 답심리, 그러니까 제기동, 예, 뭐 신설동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그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예, 동대문구, 자, 동대문 구청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자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건축 정비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안동 연립단지, 자, 제기동 미주아파트, 장안동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청량리 미주아파트 별표죠. 예, 굉장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예, 아파트 단지 중으로 하나로서, 예,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입지 자체가, 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실시 D등급인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나요? 또는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몇 차례 질의응답을 그러니까 통해서 답변을 주고 또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은 좀 놓친 것 같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아파트 이제 예정구역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또 그 상승,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 부동산이 작년에는 상승기였지만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굉장히 높아요. 예, 매도자 입장에선 호가가 높은 게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실거래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 한 향후 그 2, 3개월, 3, 4개월 전을 본다면 실거래가 내용을, 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작년에 좀 핫했을 때 매도자는 매도했던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선 지금부터 조금만 지켜봐라. 근데 재건축이 빨리 되거나 지금 속도가 나온 구역,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량리 미주 아파트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이쯤에서,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청량리 미주 아파트, 예, 뭐 버려야 되냐, 좀 이거를 매수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서울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서울 도심, 용산 여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강남 삼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태안남로. 자, 일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 세 군데예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인근에 이 빨간색 해당 부분이 청량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청량리에 굉장한 교통 호재가 있는데 앞으로, 자, 예정되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지하철 노선만 살펴도 10개예요. 10개. 대한민국에 10개 정도 지나가는 그 지하철, 예, 그 지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개 정도의 노선이 청량리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직주 근접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일대에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육 수준도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자, 청량리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청량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요번에 그 강북 횡단선이라 그러죠. 이제 청량리까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자, 뭔가 그걸 발표하면서 수도권 철도 계획망을 발표하면서 이번 그 발표에서 혜택을 가장 크게 보고 이슈가 되는 지역이 바로 청량리인 것 같습니다. 청량리. 예, 청량리. 뭔가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예, 그래서 이제 관심도도 정말 많고 문의도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면서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여부에 대한 부분도, 예, 굉장히 문의가 많아졌고요. 예, 뭔가 이제 자금이 여력이 된다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다량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추가로 매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바쁘게, 예, 문의, 그러니까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주택 시장이 눌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출 시장이 묶이든 안 묶이든 이런 자금에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없는 거지, 예? 다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 지금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랬을 때 또 청량리만 놓고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청량리가 이렇게 자 사방군데로 다 뻗어 나간다. 예. 그래서 입지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게 변모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청량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호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분당선까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한 지역에 지금 앞으로 그 교통의 요지,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서 지금 뭔가 지역적으로 변모가 되고 있고요. 2030 3도심과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교통이 몇 개나 들어온다고요? 10개나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3도심 일자리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7광역 중심이죠. 예, 2030 계획에서 보시면 핵심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7광역 중심 뭐 가산대림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이러한 대형 지금 앞으로 청량리를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분당선 1일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운행하고 있다라는 평도 있지만 일단 신분당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분당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당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 굉장히 호재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앞으로 GTX 신호선 이건 예타 통과했죠. 예, 그리고 이제 GTX B노선 앞으로 이제 예타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GTX 신호선과 B노선 자 광역시설이죠. 이런 광역시설이 자 W역세권 되는 데가 딱 세 군데예요. 서울역, 삼성역, 청량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 우리 GTX 노선으로만 봤을 때도 W역세권이 되는 자 청량리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강북횡단선 참 강북횡단선으로 인해서 청량리가 지금 굉장히 부각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들어서게 될 면목선 예, 면목선은 일전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노선은 아니지만 일단 면목선이 청량리까지 이어진다 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X 부산까지 내려가는 KTX가 들어선다. 그리고 SRT 연장 계획도 갖고 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노선? 10개의 노선이 들어간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예, 교통편 호재로만 보면 대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청량리 얘기만 나와도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량리 일대에 대해서 뭔가 거시적인 얘기는 하지만 뭔가 좀 세부적으로 이쪽 지역에 어떤 그러니까 지역 선택은 좋지만 어떤 물건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내용이 좀 빈약하거나 없어요. 그랬을 때 저도 오늘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예정 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량리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교통이 좋아지면서 도심 접근성도 양호해지고요. 앞으로 주거 매력도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거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좋아진다. 예, 부동산 가격이 좋아진다. 그래서 살기도 좋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높은 그러한 지역 청량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도심과 앞으로 이제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도심 접근성 굉장히 뛰어나게 되지만 일단 이쪽 해당 지역에 특별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정보예요. 홍릉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이 청량리 일대에도 들어서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부족한 일자리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프리미엄, 지역적 프리미엄이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통편 플러스 자 일자리는 굉장히 지역적 가치가 상승을 많이 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량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청량리. 자, 그랬을 때 청량리 바로 요 해당 부분이 그 청량리 7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보상으로는 거의 한 10분,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도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해당 구역에 끝까지 간다 그러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일단 이쪽 지역에 청량리 7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7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2007년 9월 6일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조합 설립 인가됐고요. 2009년 4월 최초 사업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초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뭔가 변경이 됐겠죠. 그건 아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고요. 3.3제곱미터당 좁은가가 1260, 1분가 1500, 비례율 92.7%. 자, 비례율상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좀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례율이라는 거는 나중에 입지적 프리미엄, 그러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을 또 감안하고 이쪽에 대형 호재, 개발 호재를 생각한다 그러면 비례율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 11월 8일 날, 자, 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가 나왔죠. 뭔가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사업시행령 변경 인가가 고시 완료가 됐다. 고시가 되고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사업시행 인가를 무사히 변경해서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하반기 정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건설사는 롯데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조합원은 447명, 총 761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134가구가 임대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구역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전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 정도가 3억 5천 정도 이상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3억 원 전후로 시세가 지금 좀 조정 중인 걸로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쪽 해당 지역에 물건 사러 가시면 그렇게 딱 내 자금에 맞는 또는 내가 원하는 뭔가의 구색이 맞는 물건이 많다 적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하기가 지금과 같이 청량리 얘기만 나와도 뭔가 귀를 쏠깃쏠깃하는 이 시점 물건은 좀 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물건이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기도 있고 자 하락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승기 때는 3억 5천 이상의 물건들도 있었지만 지금 좀 조정이 돼서 3억 전후로 형성이 됐다. 뭔가 프리미엄 피 가치가 좀 떨어진 거잖아요. 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달리는 말에 급하게 올라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쉬엄쉬엄 그리고 지금처럼 조정기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가격에 변모된 추이를 보시고 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하신 이후에 또 대출 여부 있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나온다 안 나온다? 이쪽 지역에 안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살펴보시면 이쪽 아래쪽이 청량리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이 청량리 6구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청량리 7구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건너편에 청량리 6구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4년 8월 5일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지금 2019년 1월 조합 설립 인가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다. 그래서 동의율이 중요하겠죠. 동의율이 일단 75%가 넘었다고 저도 정보를 들었고요.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조합원은 698명, 총 1236가구. 단지는 일단 7구역보다는 단지면에서는 크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220가구가 공급이 되고 19개 동 지상 16층 아파트로서 지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의 왼쪽 편에 보시면은 그 고려대학교 6호선이 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역은 향후에 이쪽 라인으로 동북선이 올라가요. 동북선. 그래서 경전철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데 향후에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 청량리, 자 좌편으로 가면 자 고려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가면서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자 7구역도 마찬가지고요. 6구역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릉 근린공원이 있는데 뭔가 이런 자연적 인공적 환경이 있다라는 거는 향후의 주택가격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기라든가 요즘에 그 공기라든가 이런 자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축 플러스 이런 공원이 있다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 8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역은 요 아래쪽이고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자, 요렇게 생긴 요 땅 모양으로 청량리 8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2018년 7월 17일 조합 설립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 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총 576세대 임대 아파트는 11세대가 공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입지적으로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청량리역과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청량리 미주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향후에 이쪽 재개발 지역과 이제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뭐 시간은 앞으로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청량리 역세권 아파트로서의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가격은 잘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 상구역 보겠습니다. 청량리 상구역 해당 지역은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 동 4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간판을 달고 올라가게 되는데 아파트는 220세대, 오피스텔은 34세대, 상업시설 52세대, 오피스 160세대에서 이제 40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이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그 청량리 역세권에 등을 얻고서 굉장히 관심 있는 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물건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청가시장입니다. 이쪽이 동부 청가시장이고요.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서 이제 동부 청가시장이 개발이 되는데 최고 59층 주상복합 4개 동이 올라가고요. 한양수자인에서 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청량리 상구역이라든가 동부청가시장이 지금 현재 분양 예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용두동에서 이제 그 일반 분양이 신청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한 2,600만원, 평당 2,600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청량리 상구역이나 동부청가시장에 그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시장의 분양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청량리 일대에 있는 그 이런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욱더 그 가격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최소한 용두동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 4구역 보겠습니다. 이 청량리 4구역 해당 지역이고요.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청량리 랜드마크 스카이 L65 4개동 롯데건설에서 이제 이 랜드마크 아파트를 하나 질 것 같은데요. 그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구역의 높은 분양가 책정 및 성공적인 분양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청량리 랜드마크 스카이 L65 아파트에 어떠한 분양 성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청량리 일대의 그 분양시장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관심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완공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량리 일대의 시세를 변화를 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동을 그 랜드마크 타워 한계동을 호텔, 오피스텔, 쇼핑몰로 이제 바꿔서 이제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 예정인데 일단 일반 분양가 예상은 2,600만원. 2,600만원으로 저는 예상은 하는데 요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 시선이고요. 그래서 2,600 이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은 2,600 정도는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 청량리 일대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임장을 가시던 방문을 하시던 물건을 알아보러 가시던 굉장히 물건이 좀 희소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비싸다. 그 물건도 없고 가격도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조정시장, 그러니까 조정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무방했던 그 청량리에도, 그러니까 청량리 지역 일대에도 가격이라는 게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강북횡단선이 뭔가 다시 청량리 일대 쪽에 부르지피지 않았나. 지금 부동산이 살얼음판을 가고 있다. 뭐 역전세, 여걸세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부동산 시장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청량리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낍니다. 뭔가 사람들이 지금 억눌려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시장의 참여도가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과 관심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상담을 하고 개별 상담도 하지만 정말 내가 없을 뿐이지 자금을
양 주머니에 내 통장에 풍부하게 쥐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투기적이고 투기과열지구지만 일단은 자금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은행에 지렛대 자금을 이용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한번 놀라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느꼈고, 시장 투자자도 정말 많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청량리 일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쪽 지역 10개 노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자, 부동산 하락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상승기 때 잠깐 관심 갖고 있다가 비싸게 샀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되니까, 자, 관심도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자산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스타 강사라든가 우리가 돈을 주고 또 부동산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뭐 1000만 원을 주고 배운다는 사람도 있었고, 500을 주고 배운다는 사람도 있고, 자, 700만 원을 주고 뭐 경매를 배운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때부터가 진정한 재테크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꾸준한 게 중요한 거고요.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역시나 매수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지역 선택도 잘해야 되고 물건 선택도 잘해야 된다. 자, 해당 지역 선택으로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발 계획도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물건 선택을 잘못하시면 여러분들, 자, 개발 계획이 있거나 지역 선정이 좋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수익률이라는 건 없을 수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매매가 잘 안 되거나 거래가 안 되거나 가격적으로 크게 이득이 없는 물건을 고르시면 정말 낭패 아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이쪽 청량리에 바라볼 게 되게 많습니다. 이쪽 지역만 바라봐야 되냐? 또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정이 될 때마다 저는, 와,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또는 뭔가 누군가 있으면 막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